문산호 보건사업이 부실공사로 3년 넘게 표류해왔는데 최근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후보자를 잇따라 확정짓는 가운데 포항 지역 시도의원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됐던 문산호 보건사업이 부실공사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3년 넘게 표류해 왔는데요.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다는 소송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빠르면 올 연말 안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감행됐던 장사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 복원된 문산호 실물 모형입니다. 영덕군이 324억 원을 들여 제작해 지난 2015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3년이 넘도록 바닷가에 방치돼 왔습니다. 파도를 받는 배 뒷부분이 휘어지는 등 10여 개의 하자가 발생해 이를 놓고 영덕군과 시공사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 결과 공사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75일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2억여 원을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시공사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6억여 원을 영덕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남아있지만 영덕군으로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하자 보수를 끝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제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특별한 어떤 명백한 감정인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영덕군은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마무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빠른 소송 진행과 하자 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전한 문산호 전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넘게 표류해온 문산호가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준공돼 장사 상륙작전의 상징으로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실시 결과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주시장 준하경 전 경북행정부지사, 울진군수 손병복 전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각각 경선 2위로 공천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1차 선출을 완료하고 도지사 후보로 박창호 도당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또 광역의원 포항 3선거구에는 청년 후보인 이솔 후보를, 광역비례 김은숙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포항 기초비례 임혜진 포항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텃밭 경북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북에서도 외지 유입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포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다룬 포항 MBC 보도특집 토론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달라진 민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의 분위기에선 보수의 철옹성 경북에서도 일당 독시 현상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 특히 보수를 지지했지만 현재의 홍준표 대표 체제로서는 도저히 보수 정당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면 저는 기초단체장 한두 석 그리고 기초의원 이런 데는 상당히 유효한 이런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 저는. 특히 포항의 경우 외지 유입 인구 비중이 높고 노동자층이 두터워 경북에서도 여당 후보에게 많은 표가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도 과거에 YS 정권 시에 어떤 낙하산 인사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도 나름대로 제가 돌이켜보면은 어떤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중앙 정치가 너무 지역의 어떤 이 정치를 컨트롤한다는 생각할 때 그 반발 심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에서 성장한 뒤 낙하산 공천을 통해 지역 정치를 장악하는 이른바 고향만 TK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이 등장하면서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중앙TK가 지역의 정치를 장악하고 그들의 논리대로 지역을 끌고 가니까 지역의 존재감이 더욱더 없어진다는 이제 문제의식들이 일단 생긴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보수정치, 자유한국당 정치의 위기의 원인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한국당 공천 탈락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함량 미달 후보를 내세울 경우 야권의 표가 분산될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6.13 지방선거 방향을 예측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은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 지역시 도의원의 공천과 경선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광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4선거구 박문하 예비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시도의원 후보들이 상대 후보 사무실을 출입하는 등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며 당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79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광역의원 3선거구에서도 탈락한 장두 후보가 도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장복덕 후보는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도호 환여 선거구 박혜자 예비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년 75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포항시의 목표 인구를 70만 명으로 줄여 도시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영일만 4산단 등 산업단지의 저조한 입주율과 지진으로 인한 유입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과도하게 산정된 인구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한수원 직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네, 연속기획 포스코 50년을 말한다 5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1월 4명이 숨진 포스코 산재 사고 이후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는데 무려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노조 인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포스코 협력 하청업체 직원 수십여 명이 빗속에서 포스코 무노조 경영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스코도 삼성처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50년 포스코 무노조 경영 폐기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서 현장을 개선하고 지난 1월 포스코에서 4명이 숨진 사고 이후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400여 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안전난간 설치 불량, 전기기계 접지 미실시 등 재래형 사고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안전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추락이나 감전 협착과 같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래형 재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포스코는 위험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며 노동하기 좋은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일들을 다 외주화시켜서 지금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우리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질식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포스코의 설비나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협력 하청업체는 노동 여건에 대한 감시 감독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청이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하청의 안전 문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 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의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부산 LCT 사고 등 최근 그룹사 전반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과 처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일환으로 오늘 CEO 승계 카운슬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회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포스코그룹의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내부 인재망과 주주, 퇴직 임원 등 사내외를 망라하는 다양한 후보군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호준 회장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후보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경주지회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경주시민 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정책을 기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사문화된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다시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 간 교류와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 시민 2만 8천여 명이 서명했다며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즉 WTO 분쟁과 관련해 민간과 함께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차 판정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측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소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6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어촌마을 부녀회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에 회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요란한 봄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요란한 봄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2도, 낮이 되면 울릉도 11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특보는 내일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 비는 중간중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